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76년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계, 견적, 감정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심기보 기술사입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결이라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한 6월이나 7월쯤에는 이렇게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약 40여 건의 감정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그 결과,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어려워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소송 관련 용어들입니다. 뭐 기술 용어라고 해도 IT 용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송에 관한 책이 건축이나 다른 분야, 전문 분야에는 관련 책이라든가 뭐 실무서라든가 뭐 경험서라든가 해가지고 책들도 있고 노하우가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주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소프트웨어 감정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감정인 신문을 받기 위해서 어느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양쪽 변호사님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쪽 변호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는 유수 케이스대로 다 요청을 했는데 그 유수 케이스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이 계약을 해제했고 그러니까 돈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하는 요지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유스케이스란 말을 지금 알고 하시는 건가 모르고 하시는 건가. 그때까지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유스케이스란 말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재판이 한 4년, 5년 걸렸었는데요. 1심에서 원사이드하게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변호 측은 2심으로 갈 때 다른 사람으로, 다른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언제 가면은 그래요. 이제 법원에 가면 API가 뭡니까? 또 어떤 분들은 FP가 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원고나 피고나 양쪽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든가 좀 안 하는지 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이게 관련되는 변호사님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용어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제가 볼 때 경쟁력은 2배 내지 3배 올라갑니다. 야, 저쪽 변호사는 IT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데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런 용어를 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용어를 아는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벌써 저쪽 변호사는 참 법은 당연히 변호사인데다가 IT도 엄청 많이 안다는데 보이지 않게 긴장을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고 듣고 한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써요. 유스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 알고리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시스템, UI, UX, 완성, 뭐 최후의 공정, 기능, FP 이런 말을 쓰시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알고 쓰시는 건지 모르고 쓰시는 건지 또 한쪽에서는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기술은 모른다 하고 변호사님들 하시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옆에서 볼 좀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어느 쪽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 단계로 간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알고리즘이 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언어,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아주 설명해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에콘적인 것은 의사라 생각했어요.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의사한테.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개발자 측하고 벌자 측의 신뢰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병상을 다스리는 환자가 자기가 병을 나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발주자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의 정확성, 초창기에 어떻게 하고 나중에 되는데 초창기가 중요하다. 이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공정에서. 뭐든지 새로운 것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병을 진료하면 의사가 이렇게 힘드시고 오래 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개발 안 했던 것, 만들어보지 않았던 거면 힘이 들겠죠.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설계라는 것이, 이 설계라는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것이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구매에 따라서 설계 기법, 건축 기술이 달라지고 관리 기술도 달라진다. 자, 겉으로 봐갖고는 잘 모른다. 소프트웨어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건축도 겉으로 봐가지고 품질, 여러분들 아십니까? 건축사나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또, 뭡니까?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건축사나 건축 전문가도 속을 알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는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똑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국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쓰는 용어들 중에 개발하는 뭔가요? 사람이 하는 용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도 썼고 익숙하고 개발 언어도 이렇게 방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면 잘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외국어를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 익숙한 정도가 다르고 배우기도 힘들고 방언도 있고 습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개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말을 씁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의 한 줄 한 줄까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죠. 장문도 그렇죠, 여러분. 글을 쓸 때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성소 비결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2, 3년 동안 이걸 하느라고 정말 힘이 드네요, 여기요. 전체의 흐름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 책을 쓴 사람은 혼자 하지만 여럿이 할 수도 있겠죠, 여기요. 마지막에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당연히 수학에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의 문제 푸는 거였어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답을 만든 사람, 답을 이끌어낸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논리상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거하고 비유해서 생각해 보신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소개를 드립니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출력하는 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냐? 출력이 정보의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전기가 나면 전기 시스템, 그렇죠? 물 관리가 나면 수도 시스템, 그렇죠? 가스가 나면 가스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그래요. 자, 컴퓨터 속에다 이렇게 이름하고 나이하고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집어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끄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헤드폰 가지고 주소 관리나 그다음에 자기 그 아는 사람들 관리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다음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게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정보 시스템 조금 더 정리 되려면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자 이게 매상 업무라고 합시다. 매상비. 그다음 거래처 기록 이렇게 뭘로 돼 있나요? 종이로 돼 있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요. 인사기록 카드, 매상기록 카드, 거래처 카드. 그걸 갖다가 컴퓨터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컴퓨터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해당 집어넣고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집어넣으려면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창고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뭐냐? 아까 한 데다가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창고에다가. 그럼 아까처럼 매상료는 매상 카드, 뭐 거래처는 거래처 카드 보고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상 정보 내역을 파일로 봤었던 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쫙 보게 만든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상태가 컴퓨터 속에 있는 상태가 이 상태로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야, 이건 다 좋은데 이 청구 금액이 돈, 이 합계를 하나 좀 만들어줘.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의 합계. 하나, 둘, 셋, 네 개 합계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 출력이란 말을 씁니다. 앞에 이 계산한 것이 없을 때는 조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입력, 그 다음에 조회, 뒤에는 출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습니다.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려면은 그 파일, 창고가 있어야 되고 창고에서 꺼내보는 거. 이게 여기 처음부터 끝입니다. 이게 정보 시스템에게. 더 이상 할 것도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상한 용어로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소프트웨어 완성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주문서입니다. 처음에. 완성을 뭘 하느냐. 주문했어요. 그죠? 이거 해달라. 어사평을. 주문서대로 나왔는 걸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중간 과정은 누가 하느냐? 이 중간 과정은 개발자가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발자가 하고 갑은 내가 이렇게 주문하고 주문된 대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럼 완성이 됐다는 양에서는 내가 주문한 대로 됐느냐를 보고 완성, 미완성을 판정하게 되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란 말을,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건정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기본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 대체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관리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인사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심사 오면은 등록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심사에 진급하면은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직원이 나중에 퇴직을 하면은 삭제를 하겠어. 관리는 등록, 수정, 삭제라는 게 관리예요. 인사 관리건, 자재 관리건, 상품 관리, 모든 관리는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인사 관리 사람자가. 컴퓨터도 똑같게 당연히.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채우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등록했다가, 또 이거 수정했다가, 나중에 그렇으면 삭제는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을 인수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검사를 한다고, 검증한다고 그러죠. 이게 최후의 공정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있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 된지를 내가 이렇게 보겠다. 이 과정으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상품 구입하느라 여러분들 아마 쿠팡이나 거의 날마다 상품 구입하실 겁니다. 상품 구입하시면은 상품 정보라든가 택배 방법, 뭐 주소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내가 주소가 똑같이 온다면 변경하지 않고 바로 가겠죠. 아, 내가 이사 갔어.
그러니까 주소를 바꿔줘. 배송수를. 이렇게 하죠. 다 그래서 승인해서 내가 이게 상품 결제번호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 다 되면은, 상품화해서 택배 뭐 이런 건데 이거 변경하고 싶냐?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하시고, 변경 안 하면 다 나와가지고, 다 맞네? 구입한다. 이렇게 돌아가시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걸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이 화면을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말을 UI, UX란 말을 쓰는데, 실제로 컴퓨터하고 나하고 인터페이스를 한다 해서 UI란 말을 써요. 컴퓨터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냐, 이런 날마다 보는 거야. 그럼 또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하고 일할 때, 좀 더 익숙하게, 처음 화면 보고도 헷갈리지 않게, 익숙하게, 조금은 해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U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할 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알고리즘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 1을 1로 설정하고 1, 2, 3, 4, 9, 10까지 다 플러스하면 답이 얼마냐? 여러분도 공부많이 잘 하시잖아요. 얼마 나오나요? 55가 나와야 맞겠죠, 이게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컴퓨터 소스 코드, 소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점입니다. 점이 1로 넣습니다. 1로 넣고 이게 10이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씩을 이렇게 해서 버텨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10이 되면은 n하고 그렇습니까? n하고 k가 10이 되면 똑같으면은 뭡니까? 야, 여기다 답을 여기다가 50을 내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말도 하고 특허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특허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저작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소스 코드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 차이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말이. 그럼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은 같으냐? 아니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다가 관련 자료를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금방 보셨고, 주시면요. 여기다가 이런 문서를 플러스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프로그램 언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랭귀지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옛날 80년대 대형 컴퓨터 IBM 같은 거 쓸 때는 뭘 했냐, 코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블 시대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뭐냐, 90년대 가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00년대 가서 자바라는 게 나왔어요. 이때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오면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런 랭귀지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오브젝트-C라는 랭귀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누비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참 연상이 좀 되실 겁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패셔너블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파이썬입니다. 이 자리가 19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온 데가 언제 나왔나요? 2016년 4월입니다. 알파고하고 2세대라고 바둑게임 했던 게 있죠. 이때 나왔지. 그래서 나오면서 요새는 프로그램 파이썬 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맞는 랭귀지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많이들 배우고 많이들 쓰고 있죠. 근데 점점 뭐냐, 이런 랭귀지 같은 것들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있죠. 여러분들 엑셀 쓰신 거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쓰신 거나, 안행가 쓰신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 그것도 프로그램들이거든요. 프로그램 랭귀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려운 거였지만. 옛날 포트랭에서는 이 뜻이 뭐냐? C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옛날 기계는 뭐냐? A, B, C를 해놨어요. C는 처음에 A를 로드하고 거기다가 B를 하면 C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모르겠죠? 전혀요. 왜 그러면 컴퓨터를 뭘 하냐? 0하고 1로 돼 있다고 그랬죠? 실제 내용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최초의 지구상에
최초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한 거고, 이것은 뭡니까? 이게 명령어인지 데이터인지 이러고 나서 잘 모르겠죠,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이진법을 이것 때문에 배웁니다, 이진법. 정 안 되면은 기계죠. 뭐 포렌식 같은 거 할 때 기계까지 보는 것들이에요. 소스 프로그램 했고. 그러면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아까 소프트웨어로 했으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다가 밑에 뭐가 있나요? 서버. 여러분들 서버가 아니고 하드웨어, 뭐 PC 같은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OS 시스템. 이걸 합쳐서 두 개를 합쳐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 그런데 소송에서는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야,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돈이 얼마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모든 게 척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품이라는 거에서. 근데 모르냐, 규모. 규모를 파악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 땅바닥 몇 평이냐, 몇 평방미터냐, 그 다음에 배기량은 자동차는 3000cc냐, 5000cc냐, 화면 사이즈는 16인치냐, 뭐 20인치냐, 선박은 몇 톤까지 8000톤을 실느냐, 하냐. 식품 무게는 오늘 돼지고기 한 근이 뭐 1kg가 500g이다. 석유는 우리는 뭘 씁니까? 리터를 씁니까? 예. 그때 모든 것에 척도라는 게 나오는 것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건 몇 차냐 그랬었죠. 몇 척, 피트, 뺨, 큐빈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게가. 그래서 이렇게 큐빗이고요. 피트는 반리교라고 합니다. 인치는 엄지척이라고 이걸 했대요. 근데 우리가 쓰는 미터는 이렇답니다. 2억 몇만 분의 1초 동안에 빛이 나간 거리가 이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답니다. 소프트웨어도 척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많은데 지금 이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어렵냐? 이건 불규칙하다고 그러게요. 이건 아니었지만 기술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를 않고 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줬냐 말이 참 어렵죠. 해보세요. 자, 입력 기능이 있다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기능을 한 250만 원 정도 개발을 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거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을 거야. 해서 사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규모를 산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술적인 것들이어서 이런 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고 사용자하고 어떨 때는 블랙박스입니다. 기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뭘 집어넣어서 뭘 나오고 뭘 보완하고 이걸 해가지고 이걸 점수화시킨 거 이걸 FP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일의 관리라는 말에는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출력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인사 업무 관리다. 인사 관리를 한다 하면은 신입사원 등록해주고 진급하면 수정해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퇴직하면 삭제해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 지금 30대 여성은 몇 명인가 보자. 조회시켜보죠. 자, 7년 우리 회사 직원은 총 몇 명인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인 기능이 있으면 출리고 산술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계약 관리로서 모든 관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관리도 그렇고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란 말씀 이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력이나 조회 같은 것을 A타입, B타입, C타입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 가동 테스트 레코드 완성도를 보려고 그러는데 완성 등록 기능은 뭘 볼까? 입력하면 입력 내용 확인하고 완료한 걸 보자. 이럴 때 가동 테스트를 해볼 때 실제 제가 감정을 할 때 그래요. 야, 니들이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때에 운영하기 전이라면 개발 환경을 다시 만들어라. 서버를 다 만들어라 해놓고 이런 걸 가서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P라는 놈이 있어요. AP.
API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인사관리를 한다 하면 사원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연금공단에 연금 정보 같은 걸 갖다 보고 싶다 하면은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비에서 인터페이스 있는데 API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있어요. 직접 만든 기능이 아니라 예비에서 빌려다 쓰는 기능.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오퍼레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API라는 쓴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판사님이 법정에서 API가 뭡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왜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용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소통이 안 되니까. 시간 가고 고생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드렸던 EI, EO, EQ, ILF, EIF 그래가지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조회하고 내부 데이터, API 데이터 이걸 해가지고 이게 몇 개냐를 산출한 다음임에 이제 규모를 산정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가장 하는 것은 업무 단위입니다. 입력을 하냐, 출력을 하냐, 조회를 하냐 업무 단위예요. 그 다음에 기능 점수, 이걸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점수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규모 산정이 됩니다. 작가는 야 사용자 요구사항 입력 기능이 되냐 안 되냐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쓴 거고 야 이렇게 규모면 돈이 얼마 드느냐 개발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선 계약서에 기능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대가를 산정할 때는 이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FP는 뭐가 되느냐 자 우리가 금으로만 저울화 되면은 한 돈이야, 두 돈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자,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FP법, 펑션 포인트법, 법을 해가지고 몇 펑션 포인트라는 것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개발 비용하고 개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럼 뭐가 다르냐? 아까 기능이나 설명드렸고 기능 점수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능도 ILF, EIF, EIO, EQ에 대한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화시킨 게 이겁니다. 이게. 됐죠? 463 곱하기, 563 곱하기에서 나옵니다. 다 합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데이터 기능 3,700. 그 다음에 이거 582. 아니, 582가 아니고 이거 작게 11,000. 그래서 15,135. 이렇게 해서 전체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비용, 기간, 대가, 그 다음에 추가 범위 같은 것을 산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소송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승소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제가 하면서 보니까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판사가 알아먹을 수 말을 해주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물어놓는데 모른다든가 그걸 설명을 못하든가 그러면은 판사를 내가 설득시키고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가 어렵겠죠.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고 결국은 승소로 이끄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용어입니다.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안 되면은 판사가 모르면은 판사가 알아물수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죠.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비전문가한테다가 내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비유적인 방법을 썼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썼든지 예를 들어서 맞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소송에서 실패한 걸 가지고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 20년 동안 하면서 원고나 피고 변호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책을 좀 빨리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6월, 7월쯤에는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